안녕하세요. 신경세포와 흥분의 전달 강의를 맡은 의료 IT공학과 황호민, 하늘인, 양승철입니다. 목차는 신경계의 구성, 신경세포, 신경의 흥분과 전도, 뉴런의 연락방식 순입니다. 신경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신체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와 신체의 각 장기를 연결하고 척수에서 시작해서 척수와 신체의 각 장기를 연결합니다. 중추신경계는 Central Nervous System, CNS라고 하고 말초신경계는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라고 부릅니다. 신경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 뉴런은 신경계 구성 조직의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신경계 흥분 및 전도의 활동을 담당하고 물리,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흥분성과 이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전도성을 지닌 고도로 분화된 세포입니다. 모습을 보시면 셀 바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뉴클리어스 핵이 있고요. 그쪽으로 뻗어져 있는 이제 덴드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선이 있고 그 끝에 시냅스와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엑선 터미널에서 화학적 조절 물질을 방출해서 신경이 전달되게 되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는데 맨 중간에 보이시는 그 형태의 뉴런은 유니폴라 뉴런으로 세포체에서 나오는 돌기가 하나만 있을 때의 그 뉴런을 말합니다. 그 두 개의 가지로 나뉘어져서 한쪽 가지는 축삭 신경 종말이 되고 다른 가지는 척수화대로 가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바이폴라 뉴런으로 아까 한 개와 나오는 돌기가 하나인 것과 반대로 나오는 돌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 코, 귀의 특수한 부위에서 발견되는 뉴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 있는 멀티폴라 뉴런입니다.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수상돌기가 있어서 멀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러 개의 수상돌기와 하나의 축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동 뉴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흔한 뉴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경세포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총 3개의 뉴런으로 분류가 되는데 처음에는 감각 뉴런, 그리고 중간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으로 분리가 됩니다. 감각 뉴런은 말초 신체 부위에 있는 수용기에서 발생된 신경 임펄스를 뇌와 척수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은 아까 봤던 단극 뉴런, 일부는 양극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뉴런,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 내에서 뉴런 사이에 신경 임펄스를 전달합니다. 다극 뉴런으로 되어 있고 운동 뉴런은 뇌와 척수에서 발생한 신경 임펄스를 뇌와 척수의 바깥의 효과기인 근육 또는 분비샘으로 전달합니다. 다극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설명해서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받고 감각 뉴런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합 뉴런, 중간 뉴런을 통하게 되고 그 이후 운동 뉴런에서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신경세포를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 뉴런은 세포체, 셀바디나 소마라고 부르는 세포체와 엑선, 축삭이죠. 그리고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체는 핵이 있으므로 대사가 일어나는 중심체가 되고 세포체 둘레에 많은 돌기가 있는데 그중 여러 개의 짧은 돌기를 수상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삭 소구, 엑선 힐락을 거쳐 길게 뻗어진 것을 축삭이라고 합니다. 수상돌기는 덴드라이트죠.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신경세포체로 전달하며 신경세포체에서 받은 자극을 축삭돌기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축삭돌기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체는 다양한 형태이며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그리고 니슬바디, 니슬소체, 신경원 섬유, 뉴로피브릴스, 그리고 골지체, 골지 아퍼투스, 그리고 핵, 뉴클레어스가 있습니다. 이 중 신경원 섬유는 지주적 역할과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흥분 전도에 관여하고 니슬 소체는 다량의 RNA를 포함하고 있는 과립 내형 질세망으로 되어 있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신경세포 손상 시에 니슬 소체 모양이나 수가 변동하므로 염기성 색소에 쉽게 염색되는 성질을 이용해 진단에 사용됩니다. 축삭은 신경 자극을 세포체에서 멀리 보내는 긴 돌기로 그 길이는 1mm에서 1m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축삭의 끝은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지고 그 끝부분은 약간 팽창되어 종말 단추를 이루면서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세포체, 근위 축삭 및 원위 축삭과 접속하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축삭이 모여 다발을 이룬 것을 신경섬유, nerve fiber라고 부르며 말초신경계의 모든 축삭의 둘레를 슈반세포가 둘러싸고 슈반세포는 축삭 가장 외측막인 신경초 또는 슈반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삭과 신경초 사이에 수초, 마일린,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유수신경섬유라고 합니다. 또 수초가 생기지 않은 것을 무수신경섬유라 하며 그 지름은 2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중추신경계의 축삭은 신경초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뉴로글리아라고 하는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경조직에는 신경세포보다 5배나 많은 신경교세포가 있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세포의 생활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과 달리 신경교세포는 제한된 분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사이에 산재성으로 존재하며 뇌실과 척수의 중심관에 내강 표면을 덮는 상위세포, 에핀디말셀, 중추신경계의 축삭을 둘러싼 수초를 형성하는 희돌기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중추신경계에서 뉴런의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상세포, 아스트로사이트 및 퇴화된 이물질을 포식하는 소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알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경의 흥분과 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막 전압입니다.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정막 전압이란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전압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폴라리제이션,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내외가 마이너스 70mV의 전압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안정막 전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포 내외에 있는 이온의 배치 상황이 서로 다르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능동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칼륨 이온 농도는 세포 외보다 약 30배가 높고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내보다 약 10배가 높습니다. 즉 세포 내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세포 외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온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신경의 흥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나 흥분이라고 하면 신경세포나 근세포의 세포막 한 점에 기계적 힘이나 전류를 통하면 전기적 변동, 세포막을 거치는 이온의 이동, 열의 발생 및 에너지 소비 등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활동 전이가 신경 말단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고 시냅스 소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을 자극하게 돼서 흥분이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활동 전압입니다.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안정 상태에 있는 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세포막의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갑자기 증가되어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막전압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이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세포 바깥쪽은 음전하를, 세포 안쪽은 양전하를 띠는 안정막 전압의 역전 현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복귀하는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일련의 전압 변동을 활동 전압이라고 하며 이를 세포막의 흥분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액션 포텐셜을 나타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러한 탈분극 과정이 있을 때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빠른 속도로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재분극 과정인데, 재분극 과정에서는 다시 칼륨 이온이 세포 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정막 전압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흥분이라고 합니다. 활동 전압이 발생하려면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자극 강도가 역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극이 일어나더라도 역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활동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충분히 빠른 속도로 자극이 도달되어야만 자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치 자극 이상의 자극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이상 지속되어야만 비로소 자극으로서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실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자극을 가할 때 역치 이상일 때는 반응을 일으키고 역치 이하일 때는 활동 전압이 발생되지 않으나 다만 흥분성의 변화만이 있는 것을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치 이상일 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말이고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 활동 전이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쪽 탈분극 부분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이러한 재분극 과정에서는 칼륨 이온이 세포 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분극이라고 하는데, 칼륨이 과다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차츰 나트륨 칼륨 펌프의 기전에 따라서 처음에 안정막 전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신경의 흥분과 전도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1번 부분이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안정막 전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는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에는 이제 칼륨 이온이 많아서 이러한 상태를 갖고 있고요. 2번 모습을 보시면 디폴라리제이션, 아까 탈분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역치 자극의 이상을 가해서 활동 전압을 발생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 전압이 발생돼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면 안쪽에는 다시 아까 처음에 봤던 레스팅 스테이트와는 다르게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이 4번 모습을 보면 다시 재분극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고, 처음에 세포 내외의 이온들의 그것처럼 바깥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계속하고 있는 신경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해서 이렇게 신경이 전달돼서 신경이 전도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런의 연락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냅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 뉴런의 축삭이 다음의 뉴런과 이렇게 접속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뉴런과 다음 뉴런에 접속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는 신경세포와 근세포 또는 신경세포와 선세포 사이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시냅스 전 섬유, 시냅스 간격, 시냅스 후 섬유로 구성이 됩니다. 시냅스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축삭, 수상돌기 시냅스, 축삭과 수상돌기가 만나는 시냅스, 그리고 축삭과 세포체가 만나는 시냅스, 그리고 축삭과 축삭이 만나는 시냅스, 축삭과 수상돌기와 세포체가 만나는 시냅스, 이렇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엑선 터미널이고요. 여기는 시냅스 전 섬유, 여기는 시냅스 전 뉴런, 여기는 시냅스 후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이제 신경이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시냅스의 흥분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시냅스 전 섬유의 축삭 말단으로 신경 흥분이 도달을 하면 세포 외에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칼슘 이온은 이러한 소포에 작용하여 안에 있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이렇게 빼내줍니다. 유리시켜줍니다.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간격, 이 부분이 시냅스 간격인데 시냅스 간격으로 확산되어 나간 후에 시냅스 후 막에 이러한 수용기에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 수용기의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다가 이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결합을 하면 이러한 이온 통로를 열어서 시냅스 후 막의 이 부분에 전압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면 그 이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게 되면 이 이온 통로는 다시 닫히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가 여기 수용기에 부착이 되고 이온 통로를 열어서 여기 막에 전압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분해되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흥분성과 억제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흥분성 전달 물질을 보면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글루타민산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억제성 전달 물질을 보면 가바와 글리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CNS에서 중추신경계에서 골격근 작용의 조절에 관여를 하고요. PNS 말초신경계에서는 신경근 연접에서 골격근 수축을 자극하고 자율신경 시냅스를 흥분시키거나 억제하게 됩니다. 노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추신경계에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적을 경우에 우울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PNS에서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자율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CNS에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일부 뇌 구조에서 결핍이 되게 되면 파킨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PNS에서 자율신경계에서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자율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중추신경계에서 일반적으로 억제성, 졸음을 유발, LSD에 의해 작용이 억제되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약물에 의해 작용이 강화됩니다. 히스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추신경계에서 시상 하부에서 방출되며 각성 상태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일주기 리듬에 반응해서 이제 자고 깨는 것에 대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억제성 전달 물질이었던 가바는 일반적으로 억제성을 나타내고요. 글루타민산, 글루타메이트는 일반적으로 흥분성에 해당됩니다. 가바와 글루타민산은 이제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 옆에 표를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 가바에 대해서 과다하고 결핍한 경우 그리고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도파민은 과다하면 정신분열병, 조증, 우울, 간질이 걸리게 되고요. 결핍이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노에피네프린은 과다하면 조증, 그리고 결핍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로토닌 또한 과다되면 수면이 과다하고 조증에 걸리게 되고 결핍되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감소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리게 되고요. 가바가 감소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헌팅톤 무도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